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어진 사람은 널리 사람을 사랑함으로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다. 어질은 인간됨의 시작이자 끝이다. 공자, 맹자로 대표되는 육아 사상의 근본이다. 어질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온순하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다.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결점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결코 적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먼저 다가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자무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한 노인이 숨을 거두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 소 17마리가 내 전 재산인데 큰 아들은 반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갖고 잘 키우도록 해라. 세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끝내고 유산으로 남긴 소 17마리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려 했다. 그런데 유언대로 나누기가 곤란했다. 큰아들의 몫인 절반은 8마리 반이니 잘 키우라는 소 1마리를 반으로 잘라 죽여야 했고 둘째 아들은 17마리의 3분의 1인 5.6마리이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이면 1.8마리여서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어진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인자의 해결책은 자신의 소 1마리를 더 보태서 18마리를 만들어준 후 아버지의 유언대로 소를 나누어 주었다. 큰 아들 몫은 절반이니 18마리 중 소 9마리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인 소 6마리를 갖고 막내 아들은 9분의 1인 소 2마리를 갖게 하였다. 이렇게 유언대로 나누어 주었는데 오히려 1마리가 남았다. 남은 1마리는 원래 주인인 내가 가져가겠네. 인자의 해결법에 세 아들은 무릎을 쳤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고 아버지가 유언한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인자께서 소 1마리를 보태어 유언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고도 인자는 다시 1마리를 되찾아간 이 놀라운 산술법. 나눌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산술법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인자는 자신의 것을 보태어 더 많이 나누어 주었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전혀 없었고 세 아들에게는 유언보다 더 많이 나누어 받도록 하니 놀라운 발상은 나눔과 희생정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이 만족스럽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든 나눔 정신과 해안이 참으로 놀랍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현명한 인자가 아닐까요?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맹자의 양해왕편에 나오는 말이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예전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진나라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주위 나라들의 땅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과인은 이를 수치로 여겨 그들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만일 대왕께서 어진 정치를 베푼다면 이 땅의 모든 산에는 몽둥이밖에 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적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옛말에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고의 무기는 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사회는 갈등과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이들과 마주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무의식적으로 적을 만들고는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때로는 다른 이를 공격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적대감과 상처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마치 먼 옛날의 교훈처럼 들릴 수 있다. 어진 사람이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이상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말이 지닌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어진 마음을 갖는 것은 현실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적대감이 아닌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진 사람에게 적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타인에게 사랑과 배려를 나누기 때문이다.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도덕적 우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려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닐까? 어질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거나 순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우리는 왜 어진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 이유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려워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서 자존심 때문에 종종 어진 마음을 뒤로 미룬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실생활에서 어진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선 직장에서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그 속에서 적대감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는 더 높은 성과를 얻고 또 다른 이는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모색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그 성공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어진 마음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 간에도 종종 갈등이 생기곤 한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 또는 부부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이 순간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이는 작은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깊게 만드는 힘이 있다. 우정과 사랑에서도 어진 사람의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결점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한다. 이런 태도는 그들에게 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진 사람은 약한 사람일까? 현실에서는 때때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투기보다는 양보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강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인자무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포용의 힘입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진 사람은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타인의 다름을 공격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적대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진 사람은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다투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사회가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우위의 중요성입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로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우위를 말합니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도덕적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강압이나 무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적으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마음입니다. 어진 사람은 개인적 욕망보다 세상의 평화와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세상에 분노나 미움을 퍼뜨리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사랑을 나누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적이 없다는 것은 곧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이상적 삶의 모습입니다. 대인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과 진심이 엮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인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늘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감정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에 집중한다.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 친밀감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그러한 외적 요인보다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튼튼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관계는 얕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며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다. 그러나 대인관계는 마치 꽃을 가꾸는 것과도 같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을 잘 돌보고 마음을 쏟으면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에서 자라난다. 씨앗을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도 지속되지 않는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열린 상태로 남아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이해하며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까지 함께 나눈다.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발전한다. 대인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심이어야 한다. 말로만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는 얕고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유대가 된다. 때로는 마음을 열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마음에서 시작된 대인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도 평온과 위안을 줄 수 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삶의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실망, 때로는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질고 포용력 있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어질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거나 순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단순한 이론적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쌓고 그 중에는 상처받거나 갈등을 겪었던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경험은 때때로 마음의 짐으로 남아 갈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그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진다. 많은 세월 동안 쌓인 갈등이나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나 자식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진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적을 만들기보다는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이는 자존심을 꺾고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먼저 다가가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예를 들어 친구와 오해가 생겨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다가가 그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과하는 것은 패배나 굴복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성숙한 선택이다. 어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지향한다. 둘째, 가족과의 화목을 유지하세요. 중장년과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이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변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의 기대치가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화목을 우선시한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식의 결정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식들이 가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든다. 셋째,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더욱 귀중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사소한 다툼이 발생해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어진 사람은 이러한 친구 관계에서 적대감을 키우기보다는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민다. 오랜 친구와의 갈등은 때로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갈등은 점차 작아 보이기 마련이다. 먼저 전화를 걸어 그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되새기며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갈등에 연연하지 않고 관계의 소중함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진다. 넷째, 타인의 실수를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결점을 이해하세요. 누구나 결점이 있다. 때로는 타인의 결점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그들의 결점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령 직장에서 동료가 자주 실수를 해서 일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짜증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실수 뒤에 숨겨진 이유를 먼저 생각하려 한다. 그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과 노인들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미숙함이 쉽게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자신의 방식과 다르게 일을 처리하거나 미숙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후배나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조언해 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세워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할 기회가 많아진다. 어진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대신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태도를 가진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거나 지나친 충고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들이 필요할 때 조언을 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는 경쟁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들보다 앞서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쟁 속에서도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돋보이기보다는 팀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자세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팀원들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적대적인 감정은 사라진다. 어진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가치를 찾는다. 여섯째, 작은 배려로 삶을 아름답게 하세요. 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다. 작은 배려와 이해의 행동들이 모여 어진 사람의 덕목을 실천하게 된다.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와 이해의 행동들이 쌓여갈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작은 배려는 큰 차이를 만든다.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기, 길을 걷다 인사를 나누는 것, 자식들과 대화할 때 경청하는 태도, 길을 걸을 때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가족 간의 작은 다툼에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적이 아닌 동반자를 얻게 된다. 어진 사람은 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작은 배려와 이해의 마음이 일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일곱째, 내면의 평화와 건강을 찾으세요. 어진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분노나 좌절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가령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보다 성숙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약해질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노력을 기울인다.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어진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자신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때때로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거나 승진할 때 우리는 종종 질투심을 느끼고 그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된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노력과 고충을 이해하려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질투심 대신 존경과 배려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는 적대감을 줄이고 오히려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중장년이나 노인이 될수록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삶의 경험이 풍부한 이 시기에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 갈등이 아닌 평화와 화합이 뒤따르게 된다. 가족, 친구, 그리고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적대감을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어질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실천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고 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삶은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만든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전쟁과 다툼 속에서도 인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들은 적을 만들기 쉽지만 어진 사람은 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진 사람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도덕적 우위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의견 충돌을 목격한다. 작은 차이로 시작된 논쟁이 곧 적대감으로 번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이 오가게 된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런 대화는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적대감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쌓아가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어진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되고 평가받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진 사람의 덕목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경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래 남는다. 어진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어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쌓아간다. 그들은 적대감을 피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 결국 어진 사람의 힘은 타인을 이기거나 무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서 나온다. 그들은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걷고 그 과정에서 적이 아닌 동반자를 얻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진 사람이 되려 한다면 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이 될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한다. 그 중엔 나와 맞는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와 충돌하고 상처를 받으며 적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어진 사람, 즉 마음이 넓고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다투기보다는 양보하며 그들의 결점을 비난하기보다는 포용하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품고 산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나 미움을 품기보다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내민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어진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려 한다. 그런 마음가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결국 적을 만들지 않게 된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인정한다. 그들은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들의 미숙함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갈등보다는 화합을 이룬다. 어진 사람의 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적대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다. 그래서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넓고 그 안에는 미움이 머물 자리가 없다. 세상 속에서 적이 없는 삶을 꿈꾼다면 어진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라. 이해와 배려, 사랑과 용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적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맹자가 이와 같은 사상을 펼친 배경에는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인간이 덕과 도덕을 중시하고 실천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타인을 상처 주기보다 이해하고 돕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적을 만들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맹자는 인자무적을 통해 진정한 힘은 폭력이나 무력에서 나오지 않으며 도덕적 힘과 덕행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진 사람은 전쟁이나 다툼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결과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없고 화합과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배려와 이해를 중심에 둡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그들이 가진 약점이나 결점조차 포용할 줄 압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와 존경을 쌓아갑니다. 어진 사람은 다른 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대신 공감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어진 사람은 용서와 관용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그 실수의 배경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은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 관계를 더 깊고 신뢰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을 적으로 여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즉,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타인을 상처 주기보다 이해하고 돕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인간이 덕과 도덕을 중시하고 실천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결점을 받아들이며 갈등을 피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적대감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어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과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인자무적의 철학은 매우 유효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타인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진 사람, 즉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경쟁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를 중심에 둡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존경받고 갈등보다는 화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인자무적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단순히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리더를 따르며 그런 리더에게는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덕적 힘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은 장기적인 성공과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고 화합을 추구하며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 삶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어진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적을 없애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며 이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여러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을 넘어 상대방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기쁨과 행복만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공감과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보며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지지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목표와 꿈을 존중하고 그들이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희생과 배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챙겨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분을 고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깊은 사랑을 형성합니다. 희생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표정,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류를 포함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주제나 갈등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용서와 관용은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결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더욱 깊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함께 걷는 시간이나 식사하는 시간, 또는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에 감사하고 그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랑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상대방에게도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세요. 또한 자신도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이렇게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지원하는 관계가 건강한 사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지와 결단을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은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천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